는 응급시 또는 평상시에 병원에 가지 않고도 화상 진료가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인데요.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선생님이 계십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김남주 널스 프랙티셔너 MP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지난주에 한번 만나 뵙고 나서 너무 인상이 좋으셔서 또 이 NP를 통한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는 그 과정들을 많이들 궁금해 하시던데 오늘 또 하나하나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김남주 널스 프랙티셔너 MP 주치의입니다. 지난주에 인사를 한번 드렸고요. 이번에 또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그 오렌지 카운티 그 라팔마 시리의 험블 원 너싱 Primary Care and IV라는 이름으로 1차 진료 그 주치의 오피스를 최근에 오픈을 했고요. MP 주치의로서 여러분들을 가까이에서 건강을 지키고 또 질병을 또 관리하는 의료인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피스를 이제 오픈을 하셨네. 1차 진료 오피스. 네, 주치의 오피스라고 주치요.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프라이머리 케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병원 이름이 험블드 원 널싱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일단 어떤 뜻이 들어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아마 이름에서도 느끼시겠지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이 병원의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요. 네. 험블와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낮아지셔서 섬김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심장을 저희가 본받아서 환자분들을 권위가 아닌 섬김으로 진료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병원의 미션, 즉 사명이 되겠습니다. 너무 또 좋은 뜻까지 이렇게 병원 이름에 넣으셨는데 일단은 NP라는 직업을 지난주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NP 그 과정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고 NP 선생님들은 뭐가 좀 다를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오늘 조금만 더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많은 관심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네, MP는 등록 간호사 그 RN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마스터 또는 그 닥터스 과정을 통해서 MP 라이센스를 받고요. 또 보드 시험을 통과해서 서리파이가 된 의료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환자 진료, 즉 그 검진을 하고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며 그 약 처방을 내리는 그 의료권이 있는 의료인을 말합니다. 이것이 생기게 된 배경은 치료를 받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또 적절하고 동등한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MP라는 의료인을 써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 MP라는 포지션이 만들어졌고요. 네. 의료인으로서 그 일들을 지금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럼 한 몇 퍼센트 정도의 NP 분들이 현장에 계세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MP로서 일을 하고 계시고 네. 미국 전역에서는 이 1차 진료, 프라이머리 케어에서는 보통 25에서 30% 정도 일선에서 이제 MP들이 주치의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스페셜티 의사들과 함께 또 환자 진료에도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를 좀 보면 프라이머리 케어에서 일하는 MP들이 그 환자분들이 MP에 대한 그 만족도 그리고 또 진료를 했을 때 그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는 그 정확도에 대해서 리서치를 한 게 있는데요. 네. MD 선생님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MP를 믿고 진료를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MP 종류를 좀 설명을 한번 네네. 드리면 어떨까 해요. 네. 예. 그래서 종류가 몇 종류가 있는데요. 아큐 케어, 급성 질환을 이제 다루는 분들이 있고요. 네. 패밀리 MP가 있고요. 또 정신과를 담당하는 MP가 있고요. 어덜트 제리아트릭, 그 성인 노인을 또 담당하시는 MP들이 있고요. 마취과가 있습니다. 네. 저는 참고로 아큐 케어를 먼저 UCLA에서 공부를 했고요. 성인 노인 간호학을 MP 과정을 칼스테에서 공부를 했어요. 현재는 성인 노인, 그 어덜트 제리아틱을 담당하는 주치의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 가정의학과처럼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면은 될 것 같아요. 어떨까요? 예. 이제 패밀리 MP 예, 또는 어덜트 제리아틱은 아. 이제 소아과를 제외한 네. 이제 성인 이상 노인분들까지 이제 담당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독립적인 의료 행위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이 패스가 돼서 3년씩 2번
6번 해서 그 6년 동안의 그 시간을 일하는 시간을 레지던트의 시간으로 고려를 해서 103 MP 또는 104 MP 이 과정을 통해서 네. 2026년도가 되면 이 시간적으로 준비가 된 MP들이 의사의 그 슈퍼바이징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료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 의사분들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의료를 다 한다 이거는 실은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 네. 내가 6년 동안의 과정 안에서 해왔던 그 프랙티스를 그 스코프 오브 프랙티스 안에서 네.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제한점은 약간은 있습니다. 아, 네네. 그 일단은 가장 좋은 점이 예약이 좀 빠르고 좀 편하다라는 걸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MP들은 환자를 보는 시간이 조금 더 MD쌤보다 약간 깁니다. 아. 저희가 최소한 20분, 30분 예. 정도로 환자분들을 보고 있고요. 네. 저희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워킹도 가능하고 음.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하고 네. 오실 수 있는 시간과 네. 기회들은 네, 더 쉬울 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뭐 혈압 약만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도 막 의사 선생님 예약하려면은 그 시간도 좀 오래 걸릴 때도 있고, 뭐 시간도 또 많이 소요가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조금은 더 가깝고 편리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저희의 장점입니다. 아, 워크인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MP 주치의가 짚어주는 건강 포인트가 또 쏙쏙 와닿았었어요. 100세 시대에 예방해야 하는 심장 질환.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심장이 진짜 멈춰지면은 그냥 또 사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그럼 어떤 주제로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실까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망률 1위 네. 또는 disability, 이 장애를 가져오는 1위의 공통 분모가 바로 심장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심장 마비, 관성동맥 질환, 또 그로 인해서 심부전증이 오는 것이 대표적인 이 심장 질환인데요. 이것들은 이제 동맥 혈관이 좁아져서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적어지게 돼서 심장 자체에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급성 심장 마비로 사망하기도 하고 또 심부전증, 그 기능이 떨어지게 돼서 결국은 심장이 작용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이죠. 네. 근데 이것들이 리스크 팩터로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이가 있고요. 남자는 45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 또는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그리고 또 가족력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네. 흡연력 또는 술을 많이 하시거나 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이 심장혈관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 지금 보면은 당뇨, 고혈압, 뭐 콜레스테롤 이런 거는 사실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또 성인병 중에 하나인데 맞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심장 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는 걸로 또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네요. 이래저래. 네, 맞습니다. 나이나 가족력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예, 없죠. 예.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 성인병은 네.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또 우리가 조심할 수가 있고 네. 만약에 그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잘 조절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 또 위험 요인 중에서 일단은 당뇨는 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세요. 각 집마다 요즘 보면은 한 세 집 건너 한 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두 집 건너 한 분이라고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죠? 네네. 관리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당뇨가 무엇인지 잠깐 먼저 예. 설명을 드리면요. 당뇨는 말 자체에서는 이제 소변에서 당이 나온다라는 뜻으로 이제 당뇨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혈관 안에 이제 고혈당이 머물고 있는 그 상태를 당뇨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는 혈관 질환인데요. 우리가 식사를 해서 음식물이 소화가 되면 그 당이 당으로 변해서 이제 혈류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인슐린이라는 그 호르몬의 기능을 통해서 세포로 그 당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인슐린이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또는 양이 부족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인슐린이 작용을 잘 못하게 되면서 그 혈류가 혈당이 네. 피 안에 고혈당으로 머물게 되면서 혈관을 손상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2배에서 4배까지 심장 혈관 질환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네요. 지금 당뇨로 인해서 심장 질환이 오는 확률도 2배에서 네네. 4배까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당뇨를 걸리지 않으시면 너무 좋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식사 조절과 운동은 어느 질병, 어느 성인병을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혈색 당원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A1C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5.6 이하가 정상이나 6.5가 되거나 또는 우리가 손가락으로 검사하는 그 네. 집에서도 하시는데. 공복 혈당 네. 맞습니다. 집에서도 다 가능하시죠. 아침에 공복 시에 잰 혈당이 네. 126이 이틀 이상 연거푸 넘는다면 네. 이건 당뇨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약을 드셔야 될 거를 권유를 하고요. 이틀만 그래도 그래요. 네, 이틀 연속. 연속으로 오. 두 네. 번이 126
이상이 나오면 네. 당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당뇨가 사실 무서운 게 바로 합병증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좀 막을 수 있을까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당뇨 조절이 제일 중요한데요. 네. 당뇨가 조절이 안 될 경우에 5년 안에 한 가지 정도의 합병증은 온다라고 돼 있고 올 수 있는 합병증은 실은 저희가 들여다보면 굉장히 무서운 합병증들이 많습니다. 네. 저희가 심혈관 질환은 방금 말씀을 드렸고 또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돼서 투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또 막막 기능이 저항돼서 실명되는 경우 네. 또 신경염이 와서 다리에 만성 통증이 있고 또 이 감각이 이상해지는 이런 질환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뇨를 그 A1C 3개월 평균 수치를 말하는 네. 혈색 당원인데요. 이것이 7.0 미만으로 조절이 되고 공복시 혈당은 130 이하로 조절이 된다면 이 합병증이 오는 것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겠고 네. 무엇보다도 3개월에 한 번씩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3개월에 한 번씩 자주 그 주치의를 방문하셔서 피 검사를 통해서 나의 당뇨 수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약 복용하는 거에서 약을 조절하거나 약을 바꾸시는 이런 조절들이 필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합병증의 징후가 있는지도 살펴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체크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제 당뇨에 관련해서 조절이 필요하고 식사 조절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다들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생활에서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또 너무 안 드실 수도 없고 그럼 또 막 혈당이 너무 떨어지고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서 집에서 네. 공복 혈당을 책정을 하시면서 네. 저희가 나의 이제 당이 어디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네. reinforcement이라고 그러죠. 의사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받고 네.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가 되고 다시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교육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식사 조절이 일단은 우선이신가요? 당뇨에 있어서는? 네, 운동과 식사 물론 약 복용도 중요하지만 식사와 운동이 50% 이상의 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드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습관으로. 네, 우리가 한두 번은 조금 생일날이나 무슨 손님이 왔을 때 당연히 우리가 드시는 게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네. 나의 루틴은 이거야. 나는 식사를 탄수화물 이 정도로 먹고 있어. 네, 나는 네. 운동을 하루에 이 정도를 하고 있어라는 규칙을 정해서 하신다면 아마 당뇨 조절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습관병이다.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셨고 또 하나는 혈압이에요. 당뇨와 혈압은 또 함께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또 혈압이 있으시고 막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혈압이 우리 닉네임이 있어요. 네. 네, 별명이 있는데 Silent Killer라고. 소리 없는 무섭죠. 살인마. 예, 소리 없는 살인마입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오늘 160에 80이라 하더라도 네. 실은 우리는 아프지 않아요. 그쵸, 래서 그쵸. 모르고 지나가시다가 나중에 심장병이 발견이 되거나 또는 신부전증, 콩팥이 망가지는 기능이 있거나 이런 질환으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데 네. 이 혈압을 보면 숫자가 2개죠. 그래서 그걸 잠깐 설명드리면 심장이 수축할 때 또는 이완할 때 동맥 혈관에서 받는 그 압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짜질 때 수축할 때 이제 나오는 숫자가 위의 숫자고요. 수축기 혈압. 또 이완했을 때가 아래 혈압, 이완기 혈압이 되는데 앵커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네. 정상 혈압이 정확히 얼마라고 혹시 알고 계신지요? 예전부터 배운 거는 120에 80 네. 이라고 배웠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정답인가요? 네, 120에 80 미만이 정상입니다. 미만이, 네, 네. 그 숫자 아래가 정상인데요. 네. 저희가 치료하는 면에서는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하는 그 치료 그 혈압 숫자가 좀 다른데요. 60세 미만은 저희가 140에 90을 넘지 않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네. 150에 90을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다르네요. 연령대로. 네, 오. 이게 조금 가이드라인이 바뀌었는데요. JNC8이라고 그 네. 내셔널 커뮤니티가 있어요. 여기서 만든 가이드라인인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치가 넘는다면 이제 약 복용을 저희가 레코멘드를 하고요. 하지만 당뇨나 또 콩팥 질환,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140에 90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네네. 네. 무조건 이제 140에 90은 이제 미만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 역시 식사나 뭐 이런 게 또 많이 필요하죠. 혈압과 관련해서는. 네, 제일 중요한 식사 요법 중에 하나가 저염 식사죠.
나트륨을 줄인 네, 소금을 줄여야 짜지 되는데, 않게. 네, 책에는 2.3g 미만으로 이제 소금 섭취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걸 계산하기는 좀 그쵸. 어렵죠. 네. 네, 내가 몇 g의 정확한 소금을 먹는지는 알기는 좀 어렵지만 네. 한국 식단을 보면 우리가 그 국이나 네. 찌개, 탕 이런 것들이 다 소금 베이스죠. 그쵸, 소금 간장 그쵸. 베이스이기 때문에 네. 국물류를 좀 적게 드시는 것만으로도 예, 저염 식사를 하실 수가 있겠고 정말 국을 드셔야 되면 정말 우리가 국물 건더기만? 대신에 네. 예, 건더기를 조금 더 드시고 국물은 조금 더 제한하시는 방법들이 필요하고 네. 젓갈류나 이건 누가 봐도 소금이 많은 것들은 좀 제한하시고 그쵸? 예, 조금 네. 싱겁게 드시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고 네. 흡연 네, 이것도 혈압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흡연이요? 금연하셔야 되고 네. 네, 그리고 운동과 함께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고 혈압이 높아진다면 정말 약을 매일매일 복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약을 오늘은 혈압이 정상이네 이러고서는 안 드시고 조금 있다가 올라네 이러고 드시고 이런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네, 임상에서 많이 보는 케이스예요. 네. 근데 제가 정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혈압약을 드시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요. 네. 그 이유는 혈압약은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약을 시작을 해도 3주에서 6주 정도의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 정도의 시간이 네.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혈압이 좋다 그래도 이 오늘 좋은 이유는 실은 내가 어제 먹은 약 때문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몇 번 저 이제 임상에서도 나 혈압 좋아요. 약을 끊어도 제가 한 달 동안 관찰해 봤는데 약을 끊고 나서 괜찮습니다라고 자랑하시는 분들을 가끔 네. 보는데 이분들은 100%한 달이 더 지나면 혈압이 높아져서 다시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혈압이 빠지지 않는 이상은 예, 혈압이 오늘 좋아도 내일을 위해서 혈압약을 드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근데 그게 막 이렇게 끊었다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너무 자꾸 반복되고 심해지면은 더 혈관에 안 좋기도 할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것이 더 좋지 않은 약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네. 부작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네. 드리면 혈압약 모든 약은 조금씩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혈압약 또한 어떤 마른 기침을 만들거나 또는 발이 붓는 증상을 만드는 약들도 있어요. 네. 나와 맞지 않다면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서 그 약을 바꾸거나 또 용량을 조절하셔서 혈압을 잘 조절될 수 있도록 자기에게 맞는 약을 이제 골라보셔야지 되는데 그렇지만 이런 약의 부작용보다 이 혈압이 조절이 안 돼서 올 수 있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심장과 혈관 또 이제 콩팥을 지키기 위해서 이 혈압은 정말 잘 조절돼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혈압약의 제대로 된 복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강조해 주고 계시는데요. 제 청취자분들의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당뇨, 아이고 합병증 진짜 걱정돼요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병원 김남주 선생님의 병원 워크인이 된다고 하니까 또 관심이 많이 갑니다. 주소와 전화번호 좀 부탁드릴게요. 웹사이트하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주소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요. 5471 라팔마 에비뉴 순 넘버 105고요. 라팔마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오렌지 카운티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는 714-695-2388 714-695-2388번이고요. 웹사이트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rimary Care And and IV. IV. 네. 네. Primary Care and IV.com을 방문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화번호는 714-695-2388번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인병과 관련해서 또 관리해야 될 그런 당뇨, 혈압 이야기 해주셨는데 하나 더 있죠. 콜레스테롤 관리. 이것도 마치 삼총사처럼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질병을 갖고 계신 네. 분들이 많은데요. 콜레스테롤도 하나의 그 리스크 팩터로 심장마비와 중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이죠. 여러분들이 피 검사를 하시고 결과를 받아보면 근데 콜레스테롤, 리피드 패널이라고 하는 걸 보면 몇 가지 수치가 있을 거예요. 그 네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보통 전체 콜레스테롤, 토럴 콜레스테롤이 적혀 있고요. 보통은 200 이하가 정상입니다. 그리고 HDL이 있고요. 이거는 좋은 콜레스테롤인데요. 영어로는 그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테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운동을 해야만 올라가고요. 이것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좀 정리해주는, 청소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45 이상, 여자분들은 50 이상을 저희가 레코멘드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LDL인데요. 네. 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그래서 low density lipoprotein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혈관을 막는 주된 역할을 하는 콜레스테롤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라이글리세라이드라고 해서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숫자도 보이실 건데요. 얘는 150 이하가 정상인데 얘는
리스크는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거나 또는 알코올 섭취를 통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네. 지방간을 만들거나 또 혈관에도 약간 작용하는 악영향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LDL이 높으면 보통 스타틴이라고 하는 이제 콜레스테롤 약의 복용을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주치의들이 권유를 하게 되는데요. 네. 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 게 있어요. 내가 10년 안에 내가 심장혈관 질환이 올 퍼센티지가 얼마냐라고 에스티메이트하는 그 계산법이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웹사이트를 오.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구글 서치를 해보셔도 되고요. 아. 그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네.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아. 저희가 넣을 수 있는 그 정보가 있는데요. 네, 네. 이건 심혈관 위험 계산법입니다. 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나이, 성별, 네. 인종, 그리고 혈압의 숫자를 넣으시고요. 토럴 콜레스테롤, HDL, LDL 숫자를 넣으시고 네. 당뇨가 있는지 흡연을 하고 계신지 네. 고혈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넣으시면 어. 이제 퍼센티지가 나오는데요. 네네. 한 예로 흑인 60세 남자분이 혈압이 조절이 안 되시고 콜레스테롤도 높고요. 네. 당뇨가 있는데 담배를 피는 분이시다. 그러면 56%로 계산이 됩니다. 절반 이상이 나오네요. 네, 10명 중에 이런 분들의 5명은 그쵸. 심장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10년 안에 50%가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액츄얼 저희 환자분이신데요. 오피스에 어. 53세 한국 남자분, 네.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남자분들이죠. 네네. 혈압이 약간 높으셨고 LDL이 140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20년 동안 병원을 가지 않으시면서 나는 정말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던 분이신데 네네. 당뇨가 다행히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5.3%인데요. 네. 당뇨가 있으면? 있게 되면 네. 네, 9.5%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퍼센티지가 그럼 얼마의 리스크를 얘기하는지를 좀 보면 네. 7.5에서 5%는 그냥 버너라인입니다. 약간의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네. 7.5%부터 20%가 나온다면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입니다. 중간 정도의 리스크가 있고요. 네. 20% 이상이다. 그러면 하이 리스크죠. 네네. 그래서 40에서 75세 그 사이에 있는 나이에 있는 분들은 이 10년 리스크 수치가 7.5% 이상이다. 그런데 나의 LDL이 70 이상이다. 그러면 저희가 중간 용량 이상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기를 권유를 합니다. 네네. 예. 이런 그 중간 용량을 드시면 한 어느 정도 줄여주게 되고 그래요? 예, 네. 이거는 30%에서 49%의 LDL을 이제 리덕션 줄여주는 네. 효과가 있고요. 네. 높은 용량의 약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LDL이 이제 190이 넘는 경우, 이거는 10year 이 리스크 팩터, 리스크 점수하고 상관없이 이제 190이 넘거나 또는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정말 이 고용량 콜레스테롤 약을 통해서 네. LDL을 잘 컨트롤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LDL을 무조건 70 미만으로 낮추기를 원하고요. 최근에 연구를 보면 55 미만으로까지 낮추는 것이 더 베네핏이 많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그냥 본태성 그 고혈압이 있다라고. 네. 나는 그냥 뭐 잘 조절해서 먹고 이러는데도 원래 그냥 고혈압이 타고날 때부터 있는 사람이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 본태성 고혈압 또 네. 콜레스테롤도 본태성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네. 젊은 아이들이나 또 연세가 많지 않지만 LDL이 200 또는 저는 개인적으로 200 한 40까지도 나오신 분을 봤어요. 네. 300도 있었군요. 네, 이분들은 그냥 높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더 약을 통해서 조절을 해야 될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네네. 그런 분들은 일단은 약 복용을 본인에 맞게끔 이제 처방을 받아서 일찌감치 예방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도 100세 시대 이 지금 살아갈 때는 가장 필요한데 이 세 가지 질환, 지금 당뇨, 혈압, 그리고 콜레스테롤 외에도 심장혈관 질환을 줄이기 위해서는 또 알아야 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또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아까도 흡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흡연을 하지 않는 것, 금연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 또 작용을 합니다. 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이 심혈관 질환의 리스크가 2배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요. 네. 물론 흡연은 폐를 또 안 좋게 하지만 혈관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또 혈관 수축 작용을 통해서 혈관에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히게 되고 또 다리 혈관도 막히게 되는 일이 생기거나 복부에 그 대동맥에 이제 동맥류라고 그러죠. 네. 이 동맥이 커지는 이런 애뉴리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연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내가 루마티스 관절염 또는 루푸스 또는 소라이시스라고 네. 이거 다 자가 면역 질환
질환입니다. 그쵸. 이런 네. 것들은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더 콜레스테롤 조절과 당뇨가 걸리지 않게 또 혈압을 조절하는 이런 치료들을 잘 받으셔야 되겠고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신 분 또는 아까도 중성지방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것도 혈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중성지방이 175 이상이 되는 분들 그 약을 드시거나 네. 피쉬 오일을 드셔야 되겠고 또는 우리 피 검사에서 네. 조금 더 스페셜한 검사가 있어요. 네. 가족력이 있거나 내가 리스크가 좀 많은 사람이라면 저희가 오피스에서 CRP 이것도 염증 반응을 나타내는 피 네. 검사고요. 또 리포프로테인 A 또는 A4 리포프로테인 B라는 거가 검사가 있는데요. 이런 검사를 통해서 점수가 많이 나온다면 나는 정말 더 리스크가 많은 사람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식사와 운동과 이런 만성 질환을 조절할 수 있는 이유가 더 될 수 있겠죠. 심혈관 그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을 통해서도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군요. 네, 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당뇨가 있는데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이라면 심장 혈 질환이 올 확률이 8배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어. 질병이 있을 때는 그 질병들을 타이트하게 컨트롤하고 잘 조절하는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네. 네. 저희 청취자분이 그러십니다. 저는 담배를 끊고 나서 살이 30파운드 이상 찌면서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190에 90 몇? 그래서 혈압약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선생님 왜 깜짝 놀라셨어요? 네. 190까지 오르셔서. 네. 근데 왜 담배를 아까 끊으라고 그러셨잖아요. 흡연, 금연이 중요합니다라고 네.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잠깐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건가요? 네, 우리가 20파운드의 체중 감량이 있으면 혈압이 20 밀리미터가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웨이트 게인이 되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네. 혈관을 위해서 금연을 하신 건 너무너무 예. 잘하셨어요. 어려운 네. 일인데 잘하셨고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이제 식사를 더 많이 하시게 되면서 이제 체중이 늘으셨는데요. 운동하실 거를 권유를 드리는데요. 네. 운동을 시작하시면 우리 식욕이 조금 더 조절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방세포가 커질 때 나오는 그런 물질들이 운동을 하시게 되면 조금 저하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물론 힘드시지만 운동을 가볍게라도 시작을 하셔서 조금씩 늘려가시고 그러면 식욕이 좀 조절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지만 체중 감량을 통해서 혈압약을 점점 줄여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운동하라는 게 이렇게 살 빼고 이러는데 그냥 도움이 돼서 운동하십시오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보니까 뭐 지방세포를 줄이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군요. 네, 식욕도 또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운동하면 또 배고파지고 이러는 경우도 있던데 그거는 또 뭘까요? 네, 운동 지난 시간에도 네. 운동에 대해서는 스트레칭 또는 네. 이제 네. 카디오 엑서사이즈 우리가 땀나면서 심장을 이제 펌프하게 하는 운동이 있고요. 또 네. 근력 운동이 있는데 심혈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건 정말 혈관에 좋은 영향을 주죠. 네. 그리고 이제 운동하는 방법과 그 시간에 따라서도 또 웨이트 러스하고 또 연관이 되는데요. 조금 당뇨가 없으시다면 약간의 공복 시간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굉장히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운동하는 시간도 또 중요하고요. 내가 그리고 gradually 조금씩 운동의 그 인텐스라고 하죠. 그 네. 정도를 조금씩 올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분이 나이가 많지가 않으시다면 운동의 양을 늘리셔서 하루에 40분 정도 내가 조깅을 할 수 있는 체력이 되시고 그걸 꾸준히 하실 수 있다면 네. 제 생각에는 체중 감량과 더불어 혈압에도 정말 큰 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좋았어의 진행자시죠. 김동우 씨가 들어오셨는데 와 선생님 말씀 정말 잘 들립니다. 귀에 쏙쏙이라고 이렇게 댓글을 네. 남기셨는데요. 네, 선생님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듯이 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편안한 게 어떤 질문을 드려도 다 이렇게 너무 나긋나긋하게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 병원에 꼭 가고 싶다, 상담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내가 질병이 있구나. 이 질병을 아.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 질병을 이해하고 네. 조절하기 위해서 물론 주치의는 교육을 드리고 상담을 드리지만 그걸 또 실행하는 거는 또 환자분이시지만 이 교육을 잘 받는다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네. 그 시간과 그 마음이 더 네. 커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우리 김남주 NP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보실 수 있는 곳은 라팔마입니다. 주소는요. 5471 라팔마 애비뉴 순 넘버 105 라팔마로 가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714-695-2388 714-695-2388번 그리고 웹사이트는 primarycareandiv.com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이 김남주 선생님 지난주에 뵙고 방송국에서 방송하시니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너무 좋아요. 주치의 선생님 강추라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남겨주셨는데요. 네, 친절한 상담 또 아주 좋은 예방까지 도와주시니까요. 여러분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건강을 기원하고요. 꼭 주치의 만나시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